공무원, 군인, 대기업, 공공기관, 공기업, 이게 특징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이직이 힘들다는 점입니다. 특정 기업 또는 기관에 입사하여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오랫동안 근무하고자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특히 직장 내에서 징계를 받지 않도록 특히 이렇게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그러나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로 신고되기도 하고 또 음주운전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어서 징계를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 그냥 회사에서 결정해주는 징계를 그대로 받으면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합당한 징계가 내려지도록 혹은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 소명하여 징계가 내려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 징계 총괄 변호사 오종훈 변호사가 징계 사건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승진, 성과급, 직급 강등 등의 불이익이 매우 큰 징계입니다. 징계는 급여가 삭감되거나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직급이 한 단계 내려간다거나 하는 불이익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의 불이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 기록은 인사 기록에 남기 때문에 연봉 협상, 승진, 보직 이동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요. 이후 다른 징계건에 또다시 연루가 되면 가중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임 파면 등을 받게 되면 퇴직금, 재취업 제한, 또 타기간 입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마다 모호한 징계 기준. 다양한 공기업 및 대기업은 각각 취업규칙이나 정관의 징계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특성에 맞게 정하기 때문에 징계 사유도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징계 의결 요구서에 기재된 징계 사유가 있는지부터 또 취업규칙이나 정관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전적으로 믿어주는 내 편. 공기업 근로자의 징계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무원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서 규정이 매우 엄격합니다. 따라서 공기업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특수성을 제대로 파악하여서 소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징계 혐의의 사실 여부, 사실인 경우에는 참작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서 이러한 사정이 잘 반영되도록 소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대기업 징계 절차도 유사합니다. 징계 혐의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데요. 징계위원들의 질문에 지나치게 억울함을 강조하기보다는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을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규칙과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유리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확보하여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인이 징계위원회의 절차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억울하다,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진술하다 보면 높은 수위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은 징계위원회에 앞서 여러 번의 문답조사나 서면조사 등을 통해서 법리 검토를 한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저 역시 징계위원회 전에 문답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동석하여 진술을 잘 정리했었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좋은 결과를 받아냈던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과거에는 회사 눈치 보느라 억울해도 징계 처분이 과해도 무조건 수용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가 생각보다 꽤 오랫동안 꼬리표처럼 자신을 따라다닙니다. 급여의 감봉, 직무 배제 등과 같이 당장의 불이익 이외에도 승진 때마다 나를 끌어내리는 하나의 빨간 줄이 됩니다. 당연히 잘못했으면 그에 맞는 처분은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신이 받는 처분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억울하다면 소명하는 기회는 주어져야 합니다. 법무법의 일로는 징계 사건에 연루된 분들을 위해 징계위원회 참석, 변호인 의견서 제출, 법리적 검토 등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법무법의 일로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